네, 4월 11일, 4월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좀 하락 출발한 증시인데요. 예상 체결 지수보다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지수 지금 상승률 종목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국내 증시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지 하채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치기 전문가입니다. 네, 마냥 웃으면서 대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장 우리나라 네, 증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또 예.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1.34%좀 빠졌고,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 0.27,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2%좀 빠지면서 반도체 주식들, 특히 이제 기술주 종목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회사다 보니까는 그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는 좀 시장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지난주에 이제 서프라이즈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오늘 좀 시장을 좀 보면서 오늘에서 보면은 1.48%좀 빠지는 그런 부분이 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LG 에너지솔루션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계속해서 좀 단기간에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의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이제 국제적인 문제의 영향을 계속해서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 0.6%좀 하락을 좀 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같은 0.12%좀 하락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그래도 선방을 좀 잘하고 있다. 근데 단지 이제 코스닥이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0.4%까지 더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 이야기를 좀 접하셨겠지만 패드에서 이런 공격적인 기축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네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강력한 발언을 좀 하고 있다. 이게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워낙 강하게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각국이 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이 그 각 국가마다의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좀 강력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는 페드 쪽에서 기준금리를 강력한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50bp 빅스텝 계속해서 좀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항상 그런 매파적 이야기했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올해 기준금리를 3.5% 부분까지 인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매파적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또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때 가서는 또 연준에서 살짝 또 약한 또 이 발언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달에는 연준에서 강력한 발언을 좀 했다가 그리고 3월 달에 3월 16일에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살짝 어때요? 약한 발언을 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나스닥 지수가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숨고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장이 좀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성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EU 간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런 제재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지금 보면은 인명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하는 돈바스 지역의 기차역을 러시아가 좀 공격을 좀 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좀 나오다 보니까는 EU 쪽에서의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도 은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재 이야기 나오고 그런 제재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항구 입항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제트 연료도 다양하게 지금 제재가 좀
들어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또 유럽 쪽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까지도 이게 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지명은 받았지만 국회가 지금 통과를 안 하기 때문에 공석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동결할 것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또 미국이 5월에 이 인상에 있어서 빅스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좀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를 좀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좀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기적인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3월 달에 7일에 처음 연결됐을 때 여기 구간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었고, 또 여기서 이제 올라올 때 제가 여러분들께 3,000에서 3,100까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단기적인 올라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월 1일에 있죠. 금요일에 제가 연결했을 때 단기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숨고르기 나오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숨고르기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가 이틀 동안에 미국 시장도 빠졌고 국내도 빠졌기 때문에 이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좀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반도체가 좋지 않으면서 하락세가 나왔는데, 시가를 잡고 지금 낮게 잡았지만은 현재는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승하는 흐름보다는 하락의 흐름이 나왔을 때가 오히려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다다음 주, 이번 주로 따지면 다음 주죠. 다음 주 정도에서 방향이 눌림에서 숨고르기에서 바뀔 수도 있고, 빠르면은 지난주에 제가 다음 주 중후반 정도에서 빠르면은 전환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그게 이제 이번 주죠. 그게 이제 13일에서 15일 정도 이 사이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14일에 통화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다음 주 빠르면 중후반 정도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여유를 좀 가지면은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빠르면 이번 주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매수세가 이제 코스피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3월 달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4조 8천억을 매도를 하고 채권 시장에서 2,800억을 순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은 시장이 강력하게 올라가겠지만은,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으면은 강력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옵션 쪽에서 콜옵션과 풋옵션 쪽,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은 현물보다는 이 선물이라든가 옵션 시장이 현물 시장의 수급보다도 더 빠르게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보면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만은 그래도 현물보다는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지금 콜옵션 쪽에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식 선물 쪽에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물과 콜옵션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눌림,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좋은 기회로, 그래서 지난번에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왔었죠. 이 부분 상승이 나왔을 때 내가 매수를 못했던 종목이 조금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좋은 기회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여기에서 차트를 조금 다시 한번 조금 다르게 좀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추세는요,
길게 봤을 때는 하방세가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장기적 하락세가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하방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요. 베어마켓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추세는 하방으로 자꾸 대응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지난 3월달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부재예요. 기축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부분, 또 때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모멘텀에서는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기본 본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반등이 나온다. 근데 그 일정한 반등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000에서 3,100포인트다. 그래서 3,000에서 3,100포인트 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28일이었죠. 상고하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4개월 또는 6개월 정도, 그러니까 1월 28일이죠. 이 기준을 봤을 때 4에서 6개월 정도 그 구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는 말씀 드리겠고, 코스닥이 지금 대형주가 좀 빠지고 있어요. 대형주가 0.74%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형주는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 상승에 있어서 승부를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지금 장 초반에 시가를 낮게 잡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장중에 잠깐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이렇게 분봉을 좀 보시면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똑같습니다.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가 대비해서 전일 대비해서 시가가 좀 밀리면서 그러고 와서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죠. 음봉이죠. 이렇게 양봉일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음봉일 때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정도의 방향을 좀 전환을 한다거나 또는 빠르면은 이번 주 중후반 정도에서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975에서 1000포인트까지 우리가 좀 받아보자는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면은 또 수치를 또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975에서 1000포인트까지 보면서 양시장 다 눌림이 나오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좀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국내 시장이 시원하게 올라가려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 똑같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은 LG전자는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아무래도 LG전자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쪽으로 해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해서 사업을 어떻게 보면 바꿔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기대치가 잡혀 있다 보니까는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로봇이죠. AI, 인공지능 쪽으로 해서의 사업을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진행을 지금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LG전자가 자율주행 쪽으로 해서의 사업 구조가 이제 자동차 전장 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런 기대, 이런 성장성이 이제 받쳐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AI, 인공지능 쪽으로 해서 TF를 강력하게 꾸려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삼성전자도 이런 AI로 해서 기대 심리 이것들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삼성전자에서 ERP죠 전사 자원 관리인데 이건 이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대응 이제 시스템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스템 통합이라든가 전문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의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 성능도 향상을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빠르게 시간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인공지능을 또 통해가지고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업무 같은 경우도 자동화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기술을 적용하는 그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좋은 이야기가 받쳐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주가가 또 올라오면은
또 이제 주가가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또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요거 좀 빠졌을 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제가 요거였죠. 지난해 10월 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8,800원, 68,300원이네요. 저가가. 이거 깨도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워낙 보시면 아시겠지만 15% 이상, 뭐 16% 이상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삼성전자 필요로 해서 반도체는 올 한 해 동안 쉬어가는 것으로 3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반도체는 올해 한 해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한 해 이제 시장이 반도체 시장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공급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는 내년에 기대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일단은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 이건 조금 빠졌지만은 충분히 이 반등이 나오면 그 가격대는 충분히 올라올 것이고 그 이상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데 조금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잖아요. 기다림은 뭐 인내는 쓰고 또 열매는 달다고, 수익이 나면은요 그런 그 긴내했던 그런 쓴맛들은 다 잊어버리고 결과가 더 좋으면은 또 그 좋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또 한미약품에서의 그 좀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난 제가 3월 29일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한미약품이 2015년도 이후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빠졌는데 우리가 좀 한미약품 제약주들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뭐 새 정부 쪽에서도 이 제약에 대한 뭐 투자 이야기에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렸는데, 이 한미약품이 지난해 매출이요 1조 2,032억이 나왔는데 요 자체 개발 제품 매출이요 1조 745억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기술로 해서 만들었던 이 의약품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외국산 의약품을 뭐 수입해서 판매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8%로 해서 5년 전에 비해서 뭐 13.9% 비해서 크게 좀 줄었는데, 지금 이 수입약 판매 업체들이요 이 국내 제약사들이 좀 계속 신세가 좀 되고 있어요. 국내 제약사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는 마진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수입량 매출 비중이 79.9%로 가장 높았던 제일약품이요 1988년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 제약사들이 이 수입 판매 약에 대한 그런 비중보다는 자체 이 약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매출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들보다도 앞서서 지금 자체 개발로 해서 매출액을 좀 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한미약품, 한미그룹 외 기업들은 이제야 자체 기술에 대한 R&D를 투자를 해가지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체 의약 부분에 있어서 국내 뭐 새 정부 쪽에서 우리나라의 그 제약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은 아마 한미그룹, 한미약품 등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한미그룹주들이 선두로 좀 치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3월 29일에 말씀드리고 시장이 안 좋아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61선과 120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2015년 이후에 계속해서 빠졌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중국 시장에서의 우리가 좀 움직임에 영향을 좀 받는데, 중국 시장의 3월 소비자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늘 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좀 상황들 좀 보면은 좀 비료주들이 좀 가고 있습니다. KG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비료뿐만 아니라 이 쌍용차 그룹 인수에 대한 그런 KG그룹 그
그 연관이 좀 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급등락이 좀 심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남해학이 지금 서서히 조금씩 자 120일선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남해학처럼 급등하지 않는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료 회사들도 화학 비료 같은 경우는 뭐 생산에 차질이 없지만은 천연 비료를 좀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원료가 수입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다 보니까는 조금 차질이 좀 빚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비료 가격들도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영업이익들이 좀 올라가겠죠. 소비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상승세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비료 종목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세아 제강미 제강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철강 가격들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고 뭐 KG 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명을 좀 바꿨죠. KG 동부제철에서 KG 스틸을 바꿨는데 이것도 상용차 인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마로서의 연관이 되면서 강력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동차 대표주들 기아차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뭐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에 있을 때 특히 이제 3월 15일에 여러분들께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실망을 안고 뭐 나가고 있다 했을 때 제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고 했는데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실적에 지금 영향을 좀 받으면서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원개발 쪽 관련해 가지고 뭐 GS 글로벌이 시가를 높게 잡고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시간 외에서요 이후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 이야기 나오면서 KPF라든가 GS 글로벌, 넥스트 비트 등의 시간이 올라갔는데 이것들이 좀 시간 내에서 상승을 나왔기 때문에 시가를 높게 잡고 좀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음 거래라든가 다다음 거래 가능해서 시세가 다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좀 끌고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자 국내 증시 전망과 이 이야기들 남겨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삼성전자의 약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지수 좀 빠졌지만 코스피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 관심 가져야 할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들은, 섹터들은 이제 건설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공급에 대한, 특히 이제 민간이 주도를 하는 주택의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GS 건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9,550까지 올라갔다가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다가 나온 그런 부분인데 제가 3월 달에 여기 올라갔을 때 건설 좀 올라갔을 때 단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간 후에 분명히 아마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이 나온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조정이 나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그런 그 정책도 있지만은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 속도를 좀 내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시공사 선정에 대한 부분에서 단축을 좀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시공사 선정 시기를 현행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앞당겨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 후로 좀 당기는 그런 부분이에요. 보통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정비국 지정을 하고 안전진단하고 조합 설립 인가하고 사업 실행 인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이 사업 인가하고 조합 설립 인가 이 시공사 선정 그 사이에다가 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자금들의 수혈이 빨라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 추진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주들을 조금 여러분들께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주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GS 건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특히나 좀 가격 라인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목표가나 손절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GS 건설 같은 경우는 플랜트 사업하죠. 기름값 지금 오일값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건축, 주택, 인프라.
그다음에 원자력에 대한 부분도 건설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으로도 충분히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캐나다에 뭐 오일샌드 생산 시설 건설도 했기 때문에 이 오일샌드 관련해서도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플랜트, 뭐 건축, 원자력 같은 경우 지금 새 정부 쪽에서 강력하게 추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력으로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좀 보면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단기적으로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5일선, 11선, 21선 단기 이평선들, 그다음에 파동선이 이탈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 꼬리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달렸지 않습니까? 이 꼬리 달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그런 부분, 그다음에 120선에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좀 유지를 좀 하다가 단기 이평선들이 조금 내려오면은 아마 그때 한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가에서 지난 금요일에 저가였죠. 41,800원. 요 가격대까지 분할로 해서 좀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늘림 끝나고 나서는 당연히 49,550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나올 것이다. 그래서 49,550원 돌파에 대한 목표가를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손절 라인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가격 잡은다 하면은 41,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그 이후에 내려와도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건설주, 특히나 GS 건설에 대한 손절가 목표가 라인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콘센터의 하채기 전문가님이셨습니다.